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무역데이터 본부장 유재원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시장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점령하고 그래서 자기네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역이 무기가 되는 이유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 순찰하던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센카쿠 열도는 바로 여기 동중국해에 있는 무인도인데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국 영토를 편입해서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국적 이 어선이 발견되었으니까 일본 해안보안청은 태각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조업을 계속했고 갑자기 일본 순시선에 일부러 충돌해 일본 순시선 두 척을 파손시켰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어선의 선장을 국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조사를 위해 연행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선장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는 사법적 절차를 굳히고 9월 19일에 구두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9월 24일 나하 지방경찰청의 한 검사가 갑자기 선장의 행위에 계획성이 없으며 중일 관계를 고려한다며 중국인 선장을 석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왜 입장을 바꿔 중국인 선장을 돌려보냈을까요? 중국이 히토리 대일본 수출을 중단하는 등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 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히토리는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로 당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히토리 수출 중단이라는 보복 조처를 감행하자 일본이 백기를 든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19세기에 일어났다면 양국 간에 전쟁으로 비화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무역전쟁이죠. 어느 나라든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우월한 경제 규모나 기술을 통해 상대방의 자국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역사상 무역을 무기화해 가장 강력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은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이 WTO 공정무역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으로 수입하던 알루미늄, 자동차, 돼지고기 등 8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의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그리고 인권보호 등 공정무역을 위반했다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최애국 대우는 어느 나라든지 회원국 간에는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내국민 대우는 수입 상품에 대하여 내국 상품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국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활용돼서 이제 어떤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외국 기업이 이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게 되는 거죠. 어떤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이제 굉장히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관대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차단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에서 공급망전쟁, 더 나아가 기술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 무역전쟁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예를 들면 차, 곡물과 같은 유형 상품의 불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했다면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그 시발점이라는 게 좀 특이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역전쟁의 도발은 중국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적재산권을 해킹하고 무형재산을 침해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디지털 기술, 예를 들면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중국인 기술자들이 이제 많이 가 있는데 중국이 제조 2025를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미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을 많이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송환한다 그럴까 불러들이는 정책을 폈는데 그러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미국에서 습득한 지식이 중국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그걸 모르고 중국에게 시장을 개방한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WTO 처음에 가입을 허락을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에요?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 가입국으로 승인했을 때는 미국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WTO 체제로 들어오면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혹은 계획 경제를 버리고 민주,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경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는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계속 진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을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이면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기를 희망했지만 결국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은 양국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국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제 일본은 이제 소재 내지는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은 이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이제 대만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누구도 중국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면 그것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최근에 뭐 IPEF에 가입한 국가들도 봐도 다 반중 친미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국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중국이 아쉬운 것보다 그들이 더 아마 한국이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누구도 중국도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 자산은 배타적이고 계속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 미래를 뭐 가정한다면 뭐 디스플레이도 될 수 있고 뭐 양자 기술, 그다음에 백신, 바이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러시아에 사용했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융 제재, 즉 금융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일본에 사용했던 히토리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심각한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략 자산을 강화하자로 하겠습니다. Caught up in my tea.